자, 이어서 모닝 인사이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예전에 미국의 작가 노조가 한번 AI 때문에 파업했다가 최근에 좀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네. 어떻게 좀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까?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성형 AI 쓰기로 했다. 이렇게 쓰기로 설명드릴 수 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할리우드 방송작 영화 이제 작가 파업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파업에서의 핵심 중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지 말자라는 쪽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쓰지 말자였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챗 GPT나 이런 애들한테 뭔가 뭐 대본 써달라고 그러면 너무 잘 써주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밥줄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작가협회에서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도 있지만 생성형 AI를 뭐 대본 쓸 때 쓰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파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파업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느냐? 이제 뭐 대부분 여러 가지의 뭐 이제 분쟁거리가 있었지만 핵심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임금을 높여주는 쪽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들의 임금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뭐 3년간의 기본급 같은 경우에 매년 한 5%, 뭐 4.4%, 3.5% 인상하는 방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뭐 한 번에 3명의 작가를 고용해라. 뭐 이런 식의 작가에 대한 고용, 뭐 그다음에 스트리밍 재상영.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OTT들이 예전과 다르게 한 번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 정액제로 이제 구매를 네, 해서 그렇죠. 그걸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작가들 같은 경우 예전에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방송은 재방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재방에 대한 비용이 있었는데 OTT는 그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스트리밍 재상영 시간에 대한 추가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AI를 쓰지 말자 쪽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됐냐면 네. 작가의 대본으로 학습을 한 AI 그러니까는 이 생성형 AI 같은 거겠죠. 그런 거가 부분적으로 좀 사용이 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원작 대본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 원 저작자에 대한 좀 저작권을 조금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AI가 들어와서 생기게 되는 일자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저작권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입 방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서는 제작사들이 어쨌든 작가의 대본을 AI에게 훈련할 권리가 이제 아예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류 대기업 경영진들은 결국에는 TV나 영화의 대본을 기반으로 한 AI를 개발하기 원하기 때문에 네네. 그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서로가 윈윈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어떻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작가협회 혹은 인간들의 자충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식의 네.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AI를 필두로 해가지고 노동 환경이 조금은 개선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네. 또 이번에 새로운 합의점들을 찾기도 했었고 뭐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글 쓰는 AI 쪽이라고 예,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AI 그런 것도 쪽이잖아요. 있죠. 네. 워낙 이게 뭐 어떠한 뭐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내가 뭔가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잘 그려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것도 이제 저작권하고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 자체 구조는 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린 사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본 다음에 제가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로 네. 그냥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봤어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연예인의 그림을 그냥 내가 아무 거 배경 없이 내 생각으로만
뭐 포토샵 같은 툴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을 써서 그렸어요. 그게 AI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린 그림이 기존의 사진하고 너무 비슷하면 이거는 과연 기존 사진을 그린 사람들에게 내가 저작권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쪽, 그러니까 말씀하신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림을 그린 쪽은 아니 이거 우리가 그냥 그림 많이 보고 새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너네 사진을 베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진 업체들 같은 게 특히나 유료로 판매하는 게이트 이미지 같은 데들은 아니다. 왜냐면은 너네가 이거를 정말로 완전히 새로 그렸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기존의 우리 사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게이트이미지닷컴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2,268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의 소송을 스테이블 디퓨전에 걸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송을 걸었던 게이트이미지가 이 소송 건 게 2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게이트이미지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런 AI 도구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회사들한테 이거 생성형 AI 너네 이렇게 저작권 문제 있으니까 쓰지 말고 우리가 소송 걸 거야 했던 이 회사가 갑자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다 엔비디아와 함께. 그것도 이렇게. 저작권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됐던 거가 이제 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럼 이건 문제가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게티 이미지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 그렇죠. 그 AI 이미지로만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는 다양한 이미지 중에 그걸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저작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기존 이제 거기서 또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그럼 사진을 촬영해서 올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촬영해서 올린 사람들은 기존에는 만약에 내 사진이 쓰인 만큼 뭔가 수익권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성형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치면 아니 새로 그린 건데 이거 저작권 어떻게 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게티 이미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음악을 모아서 모음집 같은 거 올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영상이 실제로 그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요. 그 영상이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의 원 저작자한테 내가 튼 구간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저작권이 돌아가요. 원 저작자 입장은 좋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 가지의 텍스트를 써가지고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이미지의 원 출처를 어쨌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진을 수백 개를 봤는데 그 수백 개 중에 분명히 어떤 특정 원저작자의 사진을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수백 개 중에 한 10%는 이 사람 거 받고 10%는 저 사람 거 떼왔겠죠.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모자이크처럼 떼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고 공부를 해서 새로 그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 그릴 때 영감을 받은 어떤 사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몇 %씩을 나눠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AI가 도구로서 기존에 약간 뭐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쓰기에 좀 꺼림직했던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비슷하게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지금 어도비 자체 툴에다가 여러 가지 생성 AI 시스템 들어가는데 이거 상업적으로 써도 되냐? 혹시 이거 저작권 문제 생길 수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이제 이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만약에 원 저작자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도비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아예 약관에 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기업들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하나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 AI는 저작권과 관련된 얘기들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방금 전에 또 이미지였었고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궁금했던 게 음악 쪽도 또 커버가 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해결책들이 슬슬 나온다면서요. 네. 실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이걸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또 저작권 때문에. 네, 저작권 때문에 못 들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저작권이냐, 이 저작권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뉴진스의 하이보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구 건가? 네, 그러니까 뉴진스의 하이보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뉴진스 노래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다가
일반 커버 부르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만약에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커버곡으로 불렀어요. 그럼 이게 AI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게 뉴진스에게 이제 저작권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올리게 되면. 근데 이제 부른 사람도 가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특정 가수더라도 내가 원해서 커버곡을 네. 만약에 뉴진스 하이보이를 불렀다. 이러면 뉴진스 하이보이를 부르는 게 뉴진스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 목소리긴 한데 자기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쓴 목소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 뭐 임재범이 네. 갑자기 뭐 김동률의 노래를 불렀다. 네. 그럼 임재범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재범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저작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되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법안이 생기는 거예요. 음원에다가 목소리 둘 다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임재범이 스스로 불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저작권이 양보해 줄 수도 있지만 그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인접 저작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영국 파이낸스 타임즈를 보게 되면 구글이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거예요. 구글이 지금까지는 이거 모호해서 결국 아무도 못 쓰고 있었는데 유니버셜 뮤직,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블이죠. 그렇죠. 거기가 지금 이제 이게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협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AI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을 때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유튜브가 처음에는 이러한 가수들의 음원을 막 섞어서 내면 이게 그렇죠. 기술적으로 정확한 저작권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모두 음원을 못 올리는 시기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게 이제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원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게 이야기를 받으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수익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쇼폼 있잖아요. 뭐 틱톡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런 데 배경음악 짧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처음엔 저작권을 인정 못 받았다가 이게 지금 저작권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만 1년에 한 2조 6천억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이 지금 가수들에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생성형 AI도 또 다른 수익의 창출권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일부 가수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의 소울이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구글에서는 이러한 이제 저작권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음원 콘텐츠까지도 새로운 성장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네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생성형 AI와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둘 이제 풀려 나가고 있는 관점인데 또 AI 하면 메타를 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메타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석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 2주 정도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저는 좀 주목을 했던 게 22일에 네. 어떤 걸 보여줬냐면 최대 100개 언어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 번역급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목소리나 톤까지 바꿀 수 있는 이른바 다국어 멀티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가능한 Seamless M4T라고 하는 네.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뭔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네. 뭔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 라이브를 통해서 뭔가 응원을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거의 실시간 혹은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그 뭐 예를 들면 내가 한국어로 올린 것들을 뭐 스페인어로 우와. 바로 번역을 하거나 혹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목소리 자체를 정말 스페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톤을 바꿔서 제가 들을 수 있는 번역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런 기술들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쓴 내용이나 생각이 더 이상 언어의 장벽이 없이 움직일 그렇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메타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도 그렇고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음성형 AI가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쪽, 그 다음에 이 번역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내 목소리도 실제로 그 나라의 언어처럼 바꿔주는 혹은 영상에서도 실제 입모양까지 바꿔주는 이런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네. 재미있는 것들을 좀 찾아오셨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찾았다기보다는 네. 저도 한번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어땠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메타 얘기도 말씀드린 아직 메타는 저희가 쉽게 쓸 수는 있진 않고요. 한 스타트업,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실제 이 기술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제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한 2분 정도 제가 그냥 아무 말 하는 저런 걸 찍어요. 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막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거가 AI가 이제 저 뭔가 학습해서 할 준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제 목소리랑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저게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만큼 적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그냥 카메라 놓고 2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을 해요. 그냥 그냥 한국어로 그냥 아무 말 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거기다 올리면 제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저 입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제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본어를 써요. 그 다음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지금 뭐 du 공부를 하죠. Aujourd'hui, 저는 불어를 하나 mon 못해요. avatar, le professeur 한국어를 한 du 거를 Kim, 다국어로 좀 보여주는 présentation 거군요. en 네, 그러니까 Zoom.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불어로 제가 한국어로 말하고 싶은 걸 번역해서 이제 올린 거예요. Les 그러면 humains et 네, l'IA 그럼 저기 peuvent-ils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coexister? 입 모양이 정확하게 Bien, 불어랑 l'IA 똑같이 va-t-elle 매칭. 모르고 remplacer 보면은 l'homme? 불어까지 할 줄 아시는 걸로. L'avenir a commencé.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느 J'espère 나라 que 많이 mon 나오는지 nouveau livre, 모르겠는데 l'effacement 네, de 저런 l'homme,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enrichira notre 한국어, discussion. 뭐 Merci.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Hello. 그 다음에 I'm 불어, Professor 영어. 5개 국어를 my 실제 avatar, 하는 것처럼 저기 Professor 입 모양까지 Dick 저렇게 Shikir, 되고 is 제스처도 presenting on 저렇게 my 나오는 걸 behalf.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Artificial 저거는 intelligence 제가 그 전에 is 그냥 뭐 rapidly 지금 우리가 하는 infiltrating our 방송처럼 한 2분 정도 Can 한국어로 humans 아무 and 얘기만 AI 한 다음에 coexist? 그걸 툴에다 Or will 돌리고 AI replace 내용을 치면 humans? 저런 식으로 된다. 뭐 이렇게 The 말씀드릴 수 future 있습니다. has 신기합니다. begun. 이게 뭐 아예 입 모양까지 다 hope-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 뭔가 어느 정도의 그런 알고 있던 상식을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로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적용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들이겠죠. 아,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챗봇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저건 이제 제 얼굴을 보여드렸지만 가상인물이나 아니면 그렇죠. 가상인간 혹은 우리가 뭐 이른바 뭔가 이런 뭐 이렇게 쳐볼까요? 만약에 은행에서 네. 은행원인데 가상은행원이 있다. 그럼 가상은행원이 저랑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어의 장벽도 없고 사람처럼 생겨.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텍스트를 치면 저렇게 입 모양까지 정확하게 된다. 라고 하면 저거는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리고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단순히 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챗GPT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의 페르소나랑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겠죠. 연예인들하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아, 사람하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말투나 일론 머스크가 갖는 생각을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이제 아까 말씀 메타에서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메신저 창에다가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28개 이상의 AI 캐릭터를 이제 넣겠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스눕독이나 래퍼 같은 경우 뭐 NFL의 영웅인 뭐 톰 브래디 같은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캐릭터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셀럽들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분한테 DM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DM 보내면 답장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근데 이걸 해줄 수도 예, 있네. 이거는 답장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실제 얼굴처럼 이야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어도 기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메타 행사에서 네. 디바이스 쪽도 확실히 메타가 좀 치고 나가는데 평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에 나오고 있는 메타가 이제 기본적으로 퀘스트 3라고 하는 그 MR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AR, VR, XR, 다음에 MR. 그러니까 MR이라는 건 결국에는 혼합 현실이라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메타 퀘스트 기계의 최대 단점이자 특징은 이제 VR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끼고 있으면 바깥이 안 보인다라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바깥이 일부 보이긴 해 흑백으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MR 기기 같은 경우는 바깥이 컬러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상 현실하고 실제 현실을 섞어서 이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제 좀 잘 우리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해봐야 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저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제 밖에 보여지는 화면이 예. 저렇게 실제의 그 현실인데 현실의 바깥의 모양은 약간의 가상의 느낌이 같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레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레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내 눈앞에 보이는 레고 블럭들이 실제로 그 실제 블럭을 갖고 놀게 되면은 이 블럭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실제 이 블럭을 내가 뭔가 만들었는데 그 블럭이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섬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VR 끼고 있으면 이 레고 블럭 바깥이 다 바다로 보여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이 혼합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상상력을 뛰어넘거나 그쵸. 현실과 가상을 섞어서 우리가 재미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향후에 이제 진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 모양도 되게 궁금한 것이 네. 이렇게 앞에 너무 크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이제 레이벤 쪽하고 또 합작한 것도 있는데 네. 이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선글라스죠. 뭔가 이상할 줄 알았는데 그냥 네. 선글라스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일 기대하는 게 이 레이벤하고 하고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스마트 글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거는 뭐 가상현실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일반 안경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일반 안경인데 카메라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을 뿐입니다. 다리 쪽에 있네요. 그죠? 근데 저 카메라가 뭐 하는 거냐면,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해외 여행을 가요. 해외 여행을 갔는데 처음 보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에펠탑을 처음으로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에펠탑을 딱 보고 있으면 저거 뭐야? 챗GPT한테 얘기하듯이 네. 저거 뭐야? 저거는 어떤 역사가 있니? 라고 하면은 얘가 그걸 딱 보고 저거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에펠탑이구나 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제 귀에 들릴 정도 볼륨으로만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슨트네요. 개인 도슨트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게 예. 이미 챗GPT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가 이제 멀티모델이라고 해서 사진도 읽어주고 음성으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저게 이렇게 결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가벼운 형태의 선글라스 형태로 가면서 뭔가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또 같이 나온 게 인스타그램 라이브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거 끼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면서 인공지능하고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향의 콘텐츠들도 향후 쏟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영향에도 점점 이제 시공간을 뛰어놓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또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뭐 생성형 AI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AI가 이게 1년 전만 해도 전혀 뭐 이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엄청 빠르게 발전하네요.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문맹이 진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배워야겠어요. 네, 마치 우리가 에어팟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이거 끼고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지나갈 때 저 사람 왜 혼자만 해 이런데 통화하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꽤 자연스럽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AR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그 AI가 합쳐졌을 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클 것 같거든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학습이 좀 필요하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것들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일단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